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와 원가족 관련 내용입니다. 상담 심리에서 보면 원가족의 흑역사가 핵가족의 흑역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독, 자살, 폭력, 그리고 외도죠. 특히 부모의 외도는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만 이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자녀가 결혼 후 외도 행위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릴 때, 성장할 때 외도 피해자였다가 결혼 후 외도 행위자가 되는 모순이 벌어지죠. 모든 원가족마다 흑역사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가족 흑역사는 반복되는 경향이 높은데요. 다만 흑역사 속 상처에 대해 자연 치유되거나 부단한 노력으로 치료하는 경우 원가족 흑역사는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부모의 외도는 이런 성향이 높습니다. 제가 외도 관련 부부 상담을 하며 내담자들에게 원가족 이야기를 물어보면 상당수 내담자가 부모의 외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외도도 있고 어머니의 외도도 있죠. 아버지의 외도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어머니의 외도인데요. 어머니의 외도로 어머니와 분리된 상태에서 자란 자녀는 나중에 심리적, 정서적, 관계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부모 외도 당시 자녀였던 내담자는 외도 행위자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분이 이제는 외도 행위자가 된 것에 대해 자신도 무엇 때문에 외도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며 신세한탄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분들의 사정에 대해 일부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외도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 과거의 외도 피해자가 현재의 외도 행위자가 되죠. 우리는 살아가며 원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원가족이 화목했든 아니했든 관계없이 원가족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한데요. 예를 들면 원가족의 문화, 원가족의 흑역사, 원가족의 신념과 가치관, 원가족의 생활태도 등등 여러 가지 영향력을 상담 현장에서 보죠. 특히 원가족의 흑역사는 모든 분이 감추려고 하며 흑역사를 통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으려는 노력보다 수치심을 감추려는 모습이 더 강한데요. 이런 태도 때문에 흑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흑역사가 반복되는 경우가 더 많죠. 왜냐하면 흑역사에 대한 분석과 탐색, 그리고 재해석과 깨달음이 없으니 삶의 모습은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고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삶을 살아가니 동일한 사건, 사고, 결과와 직면하는 것이죠. 제가 외도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술과 관련해서도 원가족과 관련이 깊습니다. 부모가 알코올 의존이나 중독에 있었고 그런 환경에 노출되었던 사람 중 술에 대한 혐오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술에 대해 통제가 안 되는 분도 많죠. 그러다 보니 부모의 술 의존과 술 중독이 자녀의 술 의존과 술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은 어떨까요? 이건 역시 원가족에서 경험한 사람 중 가정폭력에 대한 치료가 되지 않은 분은 결혼 후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자녀를 학대, 방임 혹은 유기하는 등 가정폭력을 가하죠. 부모가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고 들으며 경험한 대로 혹은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원가족에서 사과와 용서 등을 배우고 익히지 못한 분들의 경우 무엇인가 잘못하여도 사과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용서도 서툴죠. 이런 것이 나중에 남녀가 결혼하여 각각 시가와 처가 문화를 접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부부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부부가 결혼 후 배우자 원가족에 대해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원가족과 배우자의 원가족 사이 차이점 때문이죠. 예를 들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자란 분들이
결혼 후 배우자 원가족을 만났을 때 냉소적인 분위기와 직면하면 어떨까요? 당황하기도 하고 적잖이 후회하기도 할 것입니다. 배우자만 바라보고 결혼한 것이지만 배우자의 원가족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결혼 생활에 대한 답답함이 몰려오죠.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원가족 문화와 다른 배우자 원가족 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질 경우 이것이 부부 사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이에 부부관계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이런 것이 누적될 경우 가정폭력이나 외도 혹은 이혼의 위기가 높아집니다. 문제는 가정폭력이 벌어지고 외도가 발생하였으며 이혼의 위기와 직면하더라도 사람은 자신의 원가족에서 경험한 대로 대처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와 출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원가족이 불필요하게 부부 문제에 개입할 경우 부부 문제는 총체적 난국에 빠지고 출구와 출구 전략은 없는 상태에서 혼란이 가중되죠. 특히 외도 사건은 더욱 그런 경향이 높은데요. 외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는 외도 행위자 원가족 구성원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너가 평소에 어떻게 했으면 배우자가 외도를 했겠니? 라든지 너만 참으면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데 웬 난리냐? 라든지 우리 부모도 외도 직면 후 별 문제 없이 살더라 등등 자신의 원가족이 겪었던 외도와 외도 수습 방법을 막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매우 부적절한 원가족의 개입이죠.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혹 원가족에서 외도 사건이 있었다면 외도 행위자나 외도 피해자는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나의 상처는 이미 치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그 상처가 그대로 있는지 말이죠. 원가족에서 생긴 상처는 회피, 기피, 도피한다고 해서 스스로 치료되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았을 경우 언제든지 재발하거나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 핵가족에서 외도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핵가족의 흑역사가 이어지는 세대의 핵가족에서 다시 재발 혹은 재현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쉬쉬하며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외도에 대한 치료적 작업과 예방적 작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를 해야 합니다. 외도는 원가족 구성원을 비롯하여 자녀에게까지 큰 스트레스를 주거나 트라우마를 줍니다. 바라기는 외도 사건이 없는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외도 사건이 벌어졌다면 지금이라도 외도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